강철은 섭씨 1400돼서 형체를 잃고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현대 공중전의 정점에 서 있는 KF-21의 심장은 그보다 훨씬 뜨거운 1600도의 가혹한 화염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이 200도의 간극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마주했던 거대한 절벽이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빌렸으며 세계적인 기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핵심 동력권 앞에서는 그들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술 종속이라는 차가운 현실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늘 마음 한구석의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숨겨진 유산과 대한민국의 초정밀 나노 가공 기술이 결합하며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한국형 제트 엔진이 마침내 지상시험대 위에서 포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조차 상용화에 고전하고 있는 복합 세라믹 소재와 티타늄 합금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창조적 진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뜨거운 불꽃 속에 담긴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사투와 대한민국이 그려나가고 있는 6세대 무인기 엔진까지의 거대한 청사진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의 주권을 선포하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항공 엔진 잔혹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전략은 철저히 실리적이고도 치밀했습니다. 수십 년 전 소련의 해체와 함께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던 우크라이나의 항공 엔진 산업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수송기인 안토노프를 띄우고 미그와 수호의 전투기의 심장을 설계했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와 모터, 시치 같은 거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냉전 종식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차와 자주포에서는 세계 정점에 올라섰음에도 전투기 엔진만큼은 미국의 수출 승인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독자적인 수출이나 성능 개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양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정부 간 협력을 넘어선 기술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소 근처 낡은 식당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노교수와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설계도를 펼쳐놓고 밤새 토론하던 풍경은 우리 엔진 개발사의 숨겨진 비화입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설계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한국은 그들의 거친 원천 기술을 정제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정밀 가공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티타늄 합금 가공과 터보팬 엔진의 핵심인 고온 압축 기술입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동맹국인 우리에게도 철저히 블랙박스로 취급하며 접근을 차단해 왔지만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그 빗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우리 연구진은 우크라이나의 투박하지만 강력한 소재 배합법을 전수받아 이를 현대적인 시뮬레이션 기술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설계도를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강인한 엔진 철학에 한국의 섬세한 반도체급 가공 능력을 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CJ 엔진은 지상시험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14 통급 추력을 기록하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외형은 미국의 GE 엔진과 유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부를 흐르는 혈액과 근육의 설계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한국형 모델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특수 금속 열처리 기술은 한국의 열악한 기초 소재 분야를 단숨에 수십 년 앞당겨 놓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이 단기간에 어떻게 제트 엔진의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했는지 의문을 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진 제국의 유산을 흡수하기 위해 사선을 넘나들었던 우리 기술진의 집요한 추적과 우크라이나 장인들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엔진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 자립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통해 흐른다는 진리를 증명하듯 우크라이나의 낡은 설계도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에서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틱한 기술적 동맹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비밀스러운 협력의 결실은 이제 화염을 내뿜으며 전 세계 항공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계도의 선 하나에 담긴 누군가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다음 단계인 소재의 한계 돌파를 향해 나아갑니다. 설계도가 엔진의 뼈대라면 소재는 엔진의 근육이자 생존 그 자체입니다. Z. 엔진의 핵심인 고온 터빈은 마하의 속도로 회전하며 섭씨 1600도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철은 1400도에서 이미 액체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항공기용 특수 합금조차 이 온도에서는 흐물거리는 엿가락처럼 변형되어 폭발하고 맙니다. 그동안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들이 비행 중 멈춰 서거나 수명이 짧았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연력학적 한계를 극복할 소재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세계를 놀라게 할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금속의 한계를 넘어선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세라믹 복합 재료 CMC 기술입니다. CMC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섭씨 16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강도를 유지하는 혁신적인 물질입니다. 이 소재를 터빈 블레이드와 연소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엔진의 냉각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추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전투기의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기술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만이 보유한 극비 중의 극비였으며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도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하나로 뭉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수백 번의 터빈 블레이드가 깨져나가고 연소실이 녹아내리는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밤에는 용광로 옆에서 직접 소재의 배합비를 조절하며 0.01mm의 미세한 공기 구멍을 뚫는 나노 가공 기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티타늄 합금에 우크라이나식 특수 열처리 기법을 접목해 내구성을 극대화한 기술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형 터빈 블레이드는 기존 GE 엔진의 성능에 근접하면서도 제작 단가는 절반 이하로 낮추는 기적 같은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 기술을 훔쳤다고 비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소재 기술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고온 내구성 문제를 한국이 불과 10년 만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엔진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엔진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원자 단위의 소재부터 직접 설계하고 요리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연구소 구석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밤을 지새웠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시력이 침침해지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킬 심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라 물리적 한계에 도전해 승리한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소재의 자립은 곧 기술의 자립이며 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성능의 전투기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소재 기술은 KF-12를 넘어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 전장의 모든 동력 체계를 뒤바꿀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600도의 불길 속에서도 당당히 버텨내는 이 검은색 세라믹 조각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단단한 소재 위에 인공지능과 무인화라는 미래의 지능을 이식하려 합니다. 운명의 주도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오는 이 거대한 여정은 이제 6세대 전장이라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턴오버되는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우리 연구진의 열정이 빚어낸 이 기적은 이제 일본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안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엔진 소재와 설계 기술의 확보는 단순히 현재의 KF-21을 완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방 전략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 전투기를 넘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6세대 무인 전투기라는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흔히 로열 윙맨이라 불리는 무인 편대기는 유인기인 KF-21과 함께 비행하며 적의 방공망을 먼저 타격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러한 무인기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엔진이었습니다. 그동안 소형 제트 엔진조차 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이나 개조가 불가능했기에 우리의 무인기 전략은 늘 반쪽짜리에 불과했죠. 하지만 KF-21을 통해 검증된 엔진 핵심 기술이 무인기용 소형 터보팬 엔진으로 이식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엔진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인기의 크기와 용도에 맞춰 엔진의 출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IHI를 중심으로 고출력 엔진인 XF9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높은 제작 비용과 상용화의 벽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이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바탕으로 엔진 생산 라인을 표준화하고 이를 무인기와 차세대 유도무기 체계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엔진 플랫폼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엔진 제어 시스템인 파덱 기술의 자립은 대한민국 무인기가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를 통해 작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의 행보에 긴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엔진 자립을 통해 확보한 기술 권력은 이제 대한민국을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첨단 기술 수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우리만의 심장을 가진 무인 비행체들이 동북아의 하늘을 가득 채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개발 속도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경계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항공 패권이 서서히 한반도로 기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술의 종속은 국가의 종속과 다름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았던 우리 연구진의 집념이 이제는 일본과 중국을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인기 엔진의 국산화는 단순히 기계적인 성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하늘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주권의 선포입니다. 이제 KF-21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는 무인 편대기의 날개를 달아주며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국가의 항공산업이 어떻게 대국으로 성장하는지 그 위대한 도약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며 얻어낸 이 엔진 기술은 장차 우주항공 시대를 열어갈 핵심 자산으로 기록될 것이며 일본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성공의 기억을 자산으로 삼아 다음 세대에게 더 강하고 자유로운 하늘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기술이라는 창방패를 동시에 거머쥔 대한민국의 거대한 설계는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침없는 징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무인기들의 엔진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엔진 자립화가 가져온 가장 짜릿한 승전보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늘 저평가하던 중국의 군사 포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자체 엔진의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에게 한국의 이번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 심리적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기 J-20조차 여전히 러시아산 엔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비행 중 엔진 정지나 출력 저하 사고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시제 엔진의 점화에 성공하고 연속 가동 시험에서 완벽한 안정성을 입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언론이 제기하는 우크라이나 기술 탈취설은 그들의 초조함을 대변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소재 기술이 한국의 정밀 디지털 가공 시스템과 맞나 이토록 빨리 실용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엔진은 도면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 축적된 미세한 데이터의 총합이며 한국은 그 데이터를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몸으로 부딪혀 쌓아 올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부품 하나가 녹아내릴 때마다 밤을 지새우며 실패 원인을 분석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독자적인 제어 알고리즘과 고온 소재 기술로 결합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엔진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주도하는 설계자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즉각적인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팔 때마다 미국의 수출 승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엔진의 수명을 보장하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략적 파트너들이 왜 한국과의 협력에 열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핵심 이유입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우리가 만든 심장을 달고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KF-21은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기술, 독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기술의 규칙을 독점하려 했던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이제 그 규칙을 새롭게 쓰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섰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기술진의 집념과 국민의 지지가 만들어낸 이 뜨거운 포효는 이제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만든 엔진의 힘으로 더 높은 고도와 더 빠른 속도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뒤쫓아오려 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지능형 엔진을 향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이며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할 소명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엔진이라는 가장 높은 성벽을 넘었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항공 우주 시대의 지평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술적 역전극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자부심으로 기억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엔진은 이제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얻습니다. 가슴 벅찬 이 엔진 소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세계 중심의 기술 주권국임을 알리는 가장 당당한 선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실체 앞에서 세계는 이제 한국형 엔진의 이름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여정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며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KF-21의 심장이 뿜어내는 저 강렬한 화염은 단순히 연료가 타오르는 빛이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편견을 태워버리고 일어선 대한민국 기술진의 숭고한 집념 그 자체입니다. 1400대에서 녹아버리는 강철을 버리고 1600도의 지옥 같은 열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이미 평범한 추격자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낡은 설계도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한국의 첨단 나노 기술과 만나 세계를 경악게 하는 독자적인 엔진으로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영공의 주권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는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부러움과 두려움 섞인 시선으로 우리의 엔진을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꺾이지 않는 마음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끝내 답을 찾아내고야 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티타늄, 합금과 CMC, 신소재, 그리고 6세대 무인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설계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 세대가 일궈온 산업화의 토양 위에 젊은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 세운 기술의 금자탑입니다. 이제 이 엔진은 KF-21의 몸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싣고 전 세계의 하늘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강한 엔진은 정교한 부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믿는 자부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 위대한 항전의 기록에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제 우리가 만든 심장으로 가장 안전하고 높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길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KF-21의 또 다른 혁신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